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소셜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가지고 텍스트 분석을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거 하면서 몇 가지는 쉽지만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어갖고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셜이 이제 미디어가 돼버린 거죠. 이 소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관통하고 배달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푹과 같은 이제 방송 데이터도 소셜에서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광고 가치를 측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셜 미디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는 미디어 자체가 마케팅 플랫폼화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소셜 미디어는 기원전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사람이 직접 편지를 들고 뛰었다고 하는데요. 기원전 550년 정도였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지금은 보시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근데 사실 페이스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링크드인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모든 그 미디어들이 작동을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중요한 거는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미디어를 선택해서 관찰할 건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 모니터링은 이미 옛날부터 잘하고 있고, 많은 그 마케팅 회사들이 이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소셜 네트워크 분석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친구가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아닌지도 있지만, 기업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끼리 이메일을 주고받는지, 이런 건 전통적인 주제죠.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소셜 분석 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의하면은 얘는 곧 꼬꾸라질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도입한 소셜 분석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셜미디어 쪽에서 나타나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 많으냐면요, 유튜브만 봐도 1분 동안에 72시간어치의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거를 사람이 일일이 보고 점검하거나 분석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저런 것들을 다 기계로 해야 되고요. 다만 그 기계가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트위터나 페이스 다 수집한다. 그거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마 구글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 회사도 그렇게 못하고요. 아까 그 장동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발 소셜 분석을 각 기관에서 직접 다 수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사가 300대 서버를 돌리고 1년에 20억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 못 모아요. 근데 그거를 각 기관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SKT나 또는 KT 같은 그런 회사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프라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있는 것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소셜 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잘 구분 못하겠어요. 예전에 블로그라든가 같은 전통적인 웹 서비스들이 소셜 메커니즘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자체도 이미 소셜 미디어가 되는 거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네트워크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움직이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도 소셜 미디어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런 종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지금은 이제 소셜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소셜 빅데이터가 대부분 다 비정형 데이터예요. 텍스트 데이터도 있지만은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분석 기술 갖고 처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트위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례를 많이 보셨죠? 지난 2, 3년 동안 국가에서 했던 모든 분석 프로젝트를 보면은 70~80%가 트위터 분석이거든요. 그걸 활용하는데요. 도대체 트위터 140자를 어떻게 분석을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살짝 보여드리면, 트위터가 이렇게 되죠. 전체 제일 큰 크기는 140자고, 여기서 보이는 거는 뭐 송신자라든지 혹은 뭐 URL 같은 것들이 보이긴 하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오픈 API 데이터 받아보면은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메타데이터가 있냐면요, 사용자에 대한 메타데이터, 내용에 대한 거, 네트워크에 대한 게 있어요. 실제로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사실 비정형이라고 하는 140자 텍스트가 비정형인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위치 정보까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봐요. 저희가 예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자하고 안철수 후보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각 지역에서 반응이 올라오는데 강원도만 안 올라와요. 강원도에서 지금 계속 계신데요. 왜 안 올라올까요? 그분들이 대통령 후보자들한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트위터를 안 쓰시는 거예요. 노인층이 많은 지역들은 확실히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성을 보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도 그 언급된 URL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트위터만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 URL 가서 해당된 글을 다시 긁어온 다음에 그의 내용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수집기가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또 여기서 나오는 다양한 간접적인 것들을 기존의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통해서 뭔가 끄집어내서 분류를 해줘야지만 이게 분석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흘러다니는지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로로 또는 어떤 크기의 이야기들이 흘러다니는지를 보게 돼서 저런 것들을 가지고 정형화된 데이터를 바꾸게 돼요. 그러고 나면은 R 같은 걸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또는 온톨로지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해서 관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수집해서 여기까지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정형화하는 게 저희나 혹은 다음 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분석이 되고 저걸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죠. 정치인 분석이라든지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또는 뭐 지구상의 병원균이 어디에 있는지라든지 뭐 또는 심지어는 사기 범죄, 특히 이제 군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군 공사를 하는데 공사 직전에 어떤 담당자랑 어떤 기업이랑 계속 메일을 주고받는 거죠. 공사 발주 직전에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그게 사기성인지 또는 배임 혐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하는 것도 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뉴스 분석을 해갖고는 서비스도 하고 있거든요.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아직도 설치 안 하신 분 있으면 꼭 한번 설치해 주시고요. 스마트폰 다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뉴스를 분석해서 저희가 소셜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뉴스가 지금 인기가 있는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저렇게 서비스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텍스트 마이닝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빅데이터 기술이 다 필요해요. 밑단에서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할 때도 200대가 하둡 기반이 있고요. 그 위에 다시 마이닝 기반이 있고 언어 분석이 또 들어가고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직접 하실 때는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전문가 집단이 같이 좀 작동을 해야지만 시스템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론적인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좀 실험을 해볼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재밌게 하려면은 막 질문 직접적으로 제가 하기도 하고 시켜보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10분 동안 할 수는 없고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고 질문 드리면은 답변을 주세요. 3초 딱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6명인데요. 이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판별이 안 돼요. 자, 뭐 너무 많으니까 어렵죠. 그래서 쉬운 거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어렵죠. 사진 3가지 색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질문 없이 데이터 보시면은 사실 답을 못 찾으세요. 근데 질문을 먼저 하고 데이터를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데이터를 보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할 텐데요. 강아지가 야단을 칠 때 하품을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보통 저 같은 성격인 사람은 한 대 때리거든요. 야단을 막 치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강아지가 극도의 공포를 느낄 때 하품을 한대요. 그러면은 반응이 달라야 되는 거죠. 안아줘야 되는 거죠. 그 데이터에서 현상을 보실 때 도메인 전문성이 없으면은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 표정 분류입니다. 표정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보면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표정인지. 분노, 공포, 경멸, 슬픔, 놀람, 혐오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분류하는 건 불가능하대요. 왜냐면은 표정 분류 가만히 보시면은 움직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사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데이터를 보실 때 어떤 것들은 변화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특정 정지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 많이 하죠? 긍정, 부정. 쉽습니다. 이거 긍정이겠죠? 얘는 뭘까요? 부정이겠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못하면 기계도 못해요. 왜요? 기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많다는 거고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쿠쿠가 저 집사람이 여행 갔는데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밥솥이래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모니터링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평판하고 있는지.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8일 동안에 40개 정도밖에 없어요. 트위터가. 1등이에요. 3등쯤 되는 브랜드는 거의 안 나오겠죠.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 평판조사 했었거든요. 이 과제 때문에 잘 안 나와요. 데이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셜 데이터에서는 꼭 확인하실 게 관찰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트위터가 우리 한 1000만 명이 쓴다고 해도 제 데이터는 없을 수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하실 때 이런 순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적 선정부터 쭉 하시는데 과정에서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하고 언어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언어 자원, 예를 들어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사투리라든지 10대 언어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셜 데이터, 아까 그 장도인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갖다 쓰실 수 있거든요. 저희 무료 API 있으니까 실험하실 때 마음껏 갖다 쓰세요. 그럼 쓰시고 나서 실험이 완료가 되면 아까 같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완성시킬 때는 제대로 된 그 큰 기획을 하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